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의 그런 녹취가 또 굉장히 파장을 주는데 이것도 그러면 짜집기냐? 민주당은 또 이것도 짜집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되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그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이 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요.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가 대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제 목소리 맞습니다. 근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본인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제보 받았습니다. 참, 주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기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갖고 있는데 그 대납을 해준 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인데 저 녹취에 들어보면은 이제 김성태 회장의 입은 막아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취지의 녹취예요. 그러면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이니까 그렇죠? 김성태 회장을 입을 막아서 그거를 사실이 폭로되는 거를 막아야 한다라고 이화영 지사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짜집기라고 지금 이제 이화영 지사도 주장하고 민주당도 주장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참 그래서 저는 뭐 그 녹취록 전체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짜집기 해서 일부만 발췌해서 뭐 그렇게 일종의 뭐 조작한 건지 아니면은 전체로 보면은 이하영 전 의원이 전 부지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또 다른 내용인지는 뭐 제가 직접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7월 12일 날 작년 7월 12일 날 이 부지사의 변호사하고의 접견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녹취가 돼서 이제 주진희 의원이 이제 틀었다는 것인데 아마 이하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본인한테 해유와 협박을 검찰하고 공모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만 김성태가 협박하는 내용만 딱 잘라서 녹취를 틀은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그 사실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 당시 작년 12월 그 당시는 이하영 전 부지사가 뭔가 검찰의 해유와 압박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시기에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이 진술이 오락가락했을 때의 그때의 변호사 접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빙성은 전체 녹취를 다 들어보고 난 뒤에 봐야 안 되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당당하다면 변호사 대납이 없었다라고 하면 뭐 김성태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뭐 그래서 그분이 뭐 말하는 거 입을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떳떳하다면 그렇죠. 전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에서 가장 나온 자충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검찰을 좀 말하자면 겁박하고 코너로 몰기 위해서 이화영 그 증인을 불러내가지고 마치 위증을 교사받은 것처럼 이렇게 한 것처럼 연출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 이른바 방아쇠는 주진희 의원이 당겨버렸어요. 지금 저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가장 말하자면 좌장이라고 여기는 이해찬 전 대표한테까지 지금 불똥이 튈 수 있는 얘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정식 의원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이화영 때문에 지사랑. 그래서 저는 이걸 들여다 이 고리를 타고 가다 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저는 이해찬 대표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통해서 뭔가 이재명 대표 방어 전선을 구축하려 했던 계획이 오히려 거꾸로 데미지를 더 입었다. 그래서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라 매우 손해보는 장사였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당황합니다.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아니 어디서 구한 게 중요합니까? 사실인지 아닌 여부가 중요하지. 전형적인 말하자면 이거 불법으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얘기를 어디서 구했냐는 얘기는 도대체 내가 이게 비밀로 했던 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매우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탄핵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또 하필 공개한 사람이 주진우 의원이에요. 친윤계 핵심이고 검찰하고 유착이 가장
개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민주당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이 녹취 자체는요. 지난달 30일에 오마이뉴스가 이미 존재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되면 이 이화영 씨 사건은 이화영 씨 혼자만 피고인인 게 아니거든요. 다른 공동 피고인도 있어요. 그 공동 피고인의 변호사도 열람 등사에서 받아볼 수 있고 제가 주진우 의원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다양한 그 입수 경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예. 것이고 주진우 의원은 이것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입수 경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이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아직도 완전히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하고 관련된 부분만 공소시효 때문에 일부 불기소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무죄 재판 로비가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대법원 사건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화영 씨가 2심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재판 로비가 2번 이상 있었다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민주당이 작년 12월에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라는 것을 쌍특검 중에 하나로 발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되돌아와서 폐기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2번 다시 발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법사위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왜 그런 것은 특검도 하지 않고 권순일 대법관은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을까?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것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거고 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11월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1심, 2심 1심에 대한 두 가지 재판에 대한 이제 결과가 또 나오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환경에서 10월에 있을 재보선을 또 치러야 되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또 치르는 선거가 이번 이제 10월 16일 재보선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의 앞으로 향후 입지 그리고 누가 더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지금 뭐 위기 속의 남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도 굉장히 많이 흔들린 상황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기가 남은 거 아니냐 할 정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소위 텃밭의 재보궐선거 둘 중에 하나라도 패배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대표직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겁니다. 뭔가 결단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솔직히 조금 지금의 어떤 뭐 지지율이나 상황 이 모든 측면에서 예. 사실 이 재보궐선거에 그렇게 연연 안 해도 되거든요. 다만 압도적인 그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국민들에게 성과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정권 심판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는 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니까요. 예. 네,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